안녕하세요. 드렁큰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바텐더 루피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번에 호세쿠엘보로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는 저희가 버번 위스키가 아닌 테네시 위스키인 잭 다니엘로 찾아뵙고요. 이번에는 이것도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호세쿠엘보라고 하는 술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네, 데킬라 중에 지금 우리나라 소비량 중에 한 80% 정도가 호세쿠엘보가 차지하고 있죠. 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판매량 거의 절반 이상을 이 브랜드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한 번은 드셔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브랜드의 데킬라입니다. 데킬라 중에 가장 오래된 원조 데킬라입니다. 네. 자, 그럼 따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 데킬라는 어차피 트위스터로 되어 있어서 그냥 돌려서 따시면 되고요. 네, 명쾌한 소리와 함께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기면 일단은 한 잔 먼저 드리고. 아이고. 아까운 술을 이렇게 첫 잔부터. 자, 일단 첫 잔을 따랐으니까 향이 아주 좋아요. 이 데킬라 향은 처음 맡으시면 이게 그 느낌 나지 않으세요? 약간 우리나라의 전통 증류주 같은 향도 살짝 나고요. 네네네. 살짝 나고 위스키랑은 전혀 다른 그 향이 좀 납니다. 네. 그러면 음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한 잔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드렁큰. 아우. 좋네요. 40도가 아니고 38도인데요. 일단 식도를 타고 내려갑니다. 네. 어우. 위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앞으로도 안주를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안주 없이 먹는 술이라서 도수가 40도가 되지 않아도 일반 분들은 다 본인의 몸 안에 있는 그 장기가 어디에 있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식도하고 위는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고요. 간이 활동할 때까지 계속 마시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이 술을 저희가 친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드시는 법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데킬라라는 술 자체를 드셔보신 분도 있으시지만 안 드셔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술 드시는 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데킬라라는 술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이트로 많이 먹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많이 먹는데 이게 아마 어디 가셔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술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술을 주문하셨을 경우에는 라임 혹은 라임이 없는 곳에서는 레몬,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소금, 커피, 설탕 이렇게 많이 이제 제공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제공이 안 된다면 레몬 또는 소금, 그러니까 소금 쪽이 좀 많이 나올 거고요. 근데 이게 먹기에 편하려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커피나 설탕이랑도 많이 먹거든요. 근데 예전 클래식한 방식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레몬이나 라임즙을 손등에 한번 바르고요. 그 위에 소금을 올립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 손 닦으셨어요? 조금 아까? 네, 일단은 화장실 간 지가 좀 됐고요. 네. 그럼 일단 소금을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등에 라임을 살짝 바르시고요. 소금을 얹습니다. 자, 소금 얹습니다. 술을 준비하는데. 술은 제가 따르겠습니다. 자, 소금을 먼저 먹고 술 마시고 라임 먹고. 네. 이게 사실 아주 전통적인 방법이거든요. 자, 전통의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일단 먼저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한잔 하시죠. 네, 일단은. 자, 드렁큰. 드렁큰. 자. 혀요. 안 져요? 정말 신데요. 아우. 이게 신 걸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드시고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즙만 살짝 드셔도 됩니다. 아 근데 이쯤에서 전통적인 방법을 우리 제작진한테 일단 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 우리 감독님이 한 잔 따라주세요. 일단 따른 김에 저희 거 다시 한번 따르겠습니다. 또 마시나요? 네, 일단은 술 혼자 먹으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촬영이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건배는 같이 하고. 자, 감독님 손등. 선생님? 손 닦으셨어요? 네, 네. 자, 요거 이걸 먹는 거죠? 네, 네. 소금을 핥아 먹으면 돼요. 이렇게 한 바닥으로 네, 혓바닥으로 섹시하게 먹으면 돼. 건배할까요? 먼저 핥고 마시고, 핥고, 네, 핥고 마시고, 라임으로 드시고. 마무리. 아우. 와. 자, 전통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이고 이것이 저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잘 안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저희는 술 독주를 워낙 많이 먹다 보니까 독한 술에 대한 그런 게 없는데 일반 분들이 드시기에는 술 자체도 독하고 라임 자체도 워낙 시기 때문에 요렇게는 요즘 많이 안 먹습니다. 아니면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 사실 멕시코에서 이렇게 먹지는 않아요. 이 술 자체가 멕시코 술인데 이 방법이 나오게 된 거는 미국에서 나오게 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통 방법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이 틀 자체도 이 술이 가진 기본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이게 더 대중화되면서 생기게 된 그런 방법이니까 뭐 방법이야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법으로 드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즐기시면 되고 좋아하시는 기호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제가 20년 전에 멕시코에 데킬라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멕시코에서는 이렇게 안 먹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거긴 워낙 과일이 싸니까 라임이 나오는데 라임이 좀 작아요. 리몬이라고 걔들 부르는 건데 그걸 많이 짜서 즙을 내요. 그래서 즙이 난 거 하나, 토마토 주스 하나, 데킬라 하나 이렇게밖에 안 줍니다. 근데 제가 먹을 때는 계속 가는 곳마다 그렇게 줬어요. 열흘 동안 데킬라만 먹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하여튼 저도 이렇게 영화 보고 알았습니다. 거기 멕시코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드셔볼까요? 어떤 방법을 추천하십니까? 이렇게 음용하시는 게 있고요. 또 슬래머라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드시는 슬래머를 먼저 한 잔 해서 드디어 슬래머가 네.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를 따를까요? 아니 그냥 아이, 새로 제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또 따로 마셔야 되니까. 비율은 뭐 5대 황금 5로. 비율이 있네. 5대 5로. 이게 5대 5가 맞나? 네, 5대5가. 자, 슬래머는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는 사이다로 먼저 많이 먹었었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토닉워터를 원래 훨씬 더 많이 먹는 칵테일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칵테일입니다. 슈터 칵테일. 비율은 따로 정해진 게 있어요? 보통 5대5로 먹고요. 이거는 비율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소맥 먹을 때 왜 소주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고 맥주를 맥주를 많이 타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처럼 똑같습니다. 자기가 술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만큼 데킬라를 많이 넣으시면 되고 혹시 뭐 자기가 술 좀 적게 그러니까 많이 못 드신다 하시는 분은 술을 적게 넣으시고 토닉을 많이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냅킨은 이렇게 사각으로 접으시고요. 2번 잡으시면 돼요. 자, 위에 잡아주시고요. 리듬을 타셔야 됩니다. 자, 거품이 사라지기 전에 원샷. 자, 자, 드렁큰. 드렁큰. 한 잔. 네, 이건 괜찮습니다. 진짜 장담하는데. 훨씬 나아요, 훨씬. 이건 제가 한 잔 만들어 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굳이 저한테. 아이 뭐 이게 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네. 여기 제가 할까요? 따라주세요. 자, 냅킨은 사각으로.
자, 리듬. 자, 이거 안주 없어요 이거? 아, 네, 드셔도 이거 돼요. 그냥 드시면 돼요. 원샷. 쭉. 네. 오. 오. 아니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손맛은 좋은데. 네. 네. 예, 슬래머라는 게 워낙 유명한 칵테일이라서 다들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뭐 바에서는 사실 바텐더들이 이렇게 드시는 분들을 안 좋아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를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냅킨을 막 집어 그렇죠. 던져가지고 위에 천장에 붙이시고 막 이런 분들도 워낙 있으셔가지고 그 상 자체가 테이블 자체가 되게 약간 지저분해지는 그런 칵테일이라서 좀 안 좋아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렇게 가장 많이 드시는 칵테일이라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 술에 대해서 먼저 이 술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좀 진지하게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여기 있는 술은 아시겠지만 데킬라라고 하는 술이고요. 저번에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촬영했을 때 먹었던 위스키랑은 다른 종류의 증류주입니다. 그렇죠. 증류주라는 거를 제가 저번에도 한 번씩 얘기를 했었는데 증류주라는 거는 알코올 도수를 높이기 위해서 기본에 있는 베이스 되는 술을 끓여서 만드는 술이고요. 자, 그 종류 중에 데킬라라는 종류가 있습니다. 데킬라라는 종류가 있는데 이 데킬라는 재료가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아가베라는 네. 용설란을 가지고 만드는 술인데요. 네, 용설란을 가지고 만드는 술이고요. 이 용설란이란 게 선인장과의 식물인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알로에처럼 생겼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나 있는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실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애인데 요 아이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몸통만. 안쪽에 있는 몸통을 쪄서 그렇죠. 예. 피냐라고 하는 건데. 피냐라고 얘 자체가 피냐인데 네. 얘를 쪄서 이걸로 즙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아니면- 쪄서 발효를 시키죠. 그쵸. 네. 시럽화 한 다음에 네. 발효를 시키고 발효시킨 그 풀케라고 하는 술이 나오는데 그 술을 증류해서 나오면 이제 데킬라라는 술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데킬라라는 술이라는 건 그런 과정만 가져서 데킬라라고 명칭은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저번에 잭 다니엘 할 때도 테네시 위스키라는 명칭을 해야 할 때 필요한 조건이 있듯이 이 아이도 그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데킬라라고 명칭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가베 중에 우리 말했다가 용설란, 영어로 아가베, 이 아가베 중에 블루 아가베라는 품종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아가베 품종이 있는데 그 중에 블루 아가베라고 하는 약간 녹색이랑 회색의 중간빛을 띠고 있는 그 블루 아가베가 51% 이상 들어가고 나머지 아가베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51% 이상만 들어가면 됩니다. 100%여도 되고 51% 이상 뭐 70%여도 되고 80%여도 되는데 그 용량이 들어간 다음 데킬라라고 불리려면 할리스코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멕시코의 할리스코 지역이랑 한 군데가 할리스코 주죠. 할리스코 주. 네. 할리스코 주. 그리고 과나우아토 주. 두 주에서 생산된 것만 데킬라라고 명명을 네. 하고요. 지역의 보통 똑같이 만든 술을 메지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멕시코 전체에서 나오는 이렇게 똑같이 만든 술들은 메지칼이에요. 네. 메지칼 안에 데킬라라고 지정하는 지역은 지금 2개 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그쵸. 그게 네. 이제 할리스코하고 과나우아타오 그 두 가지 주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메지칼이라고 하는 거에는 재료에 대한 제약도 조금 덜 한데요. 51% 이상의 블루 아가베가 들어가야만 데킬라고 다른 아가베를 100% 사용해도 이제 메지칼은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제약도 없는 거죠. 그 전체가 이제 메지칼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아가베로 재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디에 대한 설명이랑 같은 것 같아요. 브랜디가 더 큰 범위고요. 그 안에 꼬냑, 아르마냥이 있죠. 우리가 보통 아는 꼬냑. 네. 이것도 똑같이 멕시코 전체에 나오는 술을 메지칼이라고 명명을 하고요. 그 안에 아가베로 만드는 술. 그렇죠. 메지칼이라고 명명한 술 안에 데킬라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데킬라는 그냥 그 우리가 말한 그쵸. 바나우아토나 할리스코주에서 나온 그런 술을 말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나 데킬라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 브랜드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히마도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데킬라 브랜드 중에 히마도르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데 그 히마도르라는 뜻 자체가 그 피냐를 만드는 사람들, 그 농장에서 일하는 그 피냐를 만드는 사람들을 이제 히마도르라고 부릅니다.
그 직업 자체가 히마도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요건 그냥 약간 그냥 한번 추가해서 말씀드려 본 거고요. 말이 길면 또 안 되니까 한잔 하시죠. 예. 자, 드랑켄. 드렁큰. 네, 데킬라가 다른 종류도 있습니다. 좀 고급 데킬라죠. 페트론. 네. 그리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눌리오라고 하는 네, 이런 데킬라도 있습니다. 데킬라의 종류는 뭐 엄청 많은데요. 지금 얘가 원조지만 지금 둘 다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네. 지금 페트론 같은 경우 89년도 정도부터 나왔고요. 얘도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네, 네, 네. 지금 현재 고급 데킬라입니다. 페트론하고 얽힌 얘기가 있죠. 페트론이 영화 사선에서라는 영화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페트론을 창립한 창시자하고 클린트 이스트가 친구라. 그래서 영화에 이걸 1분 정도 노출을 시켰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발이 넓어요. 네. 이 페트론이라는 술 자체가 워낙 그 고급형 데킬라로 나온 브랜드라서 그렇죠. 보시면은 뭐 병 하나하나당 다 뭐 그렇죠. 그렇죠. 수공예로 만든다고 해야 되나? 네, 수공예로 맞아요. 만들고 그러면서 병 옆에 보시면은 일련 번호가 다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거 자체가 이 술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는 거기도 하고 데킬라라는 술 중에 고급 데킬라가 나오게 된 게 원래 처음에 나왔던 데킬라는 그닥 큰 이렇게 고급 술이 아니라 그렇죠. 예, 일반 서민들이 먹던 그런 술을 이제 나중에 고급화한 술이기 때문에 예,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나온 술이기 때문에 이제 병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썼죠. 네. 심지어 뭐 입구가 이렇게 콜크로 되어 있으면 일단 비싼 술입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 이 술은 안 먹고요. 호세코 앨범을 먹겠습니다. 네. 자, 병원 좀 내릴게요. 자, 호세 콜보에 대해서 이제 네. 말 자른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먹으면 되죠? 네. 자, 저희가 호세 꾸에르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아직 안 했는데 이제 호세 꾸에르보라고 하는 이 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겪어온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취했나 해서. 아닙니다. 네. 네.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취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난 취했어요. 호세 꾸에르보라고 하는 술은 이게 처음으로 이제 멕시코에서 스페인 국왕한테 허가를 받은 술이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술이고요. 이 술이 처음에 시판될 때가 메스칼드 데킬라라고 그쵸, 하는 그쵸. 이게 데킬라 시티에서 만들어졌거든요. 데킬라시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메스칼드 데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먼저 명칭이 됐었습니다. 명칭이 됐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쵸. 아마 1800년 후반대일 텐데 93년도. 예, 93년도. 예,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앞에 메지칼 쪽이 빠지고 데킬라라는 이제 명칭으로 그때부터 이제 네임이 되게 됐죠. 그쵸. 네.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이 정도고. 그쵸. 근데 아마 형님이 이제 이쪽 부분 좀 더 아시는 것 같아서. 뭐 아는 건 아니고요. 네. 일단 마시고 얘기할까요? 네, 그럴까요? 자, 우리 구호를 안 했어요. 네, 한번 할까요? 드렁큰. 드렁큰. 맛있네요. 네. 맛있는 거 맞죠? 네, 맛있는 거 맞습니다. 호세 꾸에르보의 꾸에르보라는 단어는요, 까마귀를 상징해요. 그래서 여기 디스틸러리를 가면 입구에 까마귀 동상이, 까마귀가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그 안에는 날아다니는 진짜 까마귀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창시한 사람이 어쨌든 호세 꾸에르보입니다. 뭐 풀네임을 얘기하면 중간에 또 있어요. 네.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네, 좀 저도 길어요. 생각이 잘 안 나긴 네. 하는데 어쨌든 워낙- 호세 뭐 꾸에르보예요. 예. 그래서 호세 꾸에르보는 그 사람 이름을 딴 술입니다. 대부분의 술 이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번에 딱 저번에 그렇죠. 잭 촬영했던 다니엘도 잭 마찬가지. 다니엘도 사람 네. 이름이고요. 한 잔 또 따라 볼까요? 어우 뜨겁네 속이. 갑자기 저희 속도가 빨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취하겠죠 뭐. 근데 아까 이 데킬라하고 음악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 하지 않았었어요? 아,
네, 여기 이제 데킬라가 이제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